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3학년도 화학2 수능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온도 T에서 3개의 강철 용기에 A를 각각 넣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반응을 진행시킬 때 기억부터 디귿이 정촉매, 부촉매 없음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초기 농도가 동일한 가운데 초기 반응 속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초기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른 게 정촉매를 사용한 상황이고 가장 느린 게 부촉매겠죠. 중간에 들어가는 게 촉매를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겁니다. 기억 자리에 없음이 들어가야 되고요. 정촉매, 부촉매의 순서로 들어가야 되니까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2번 문제 보시면 고체 X부터 Z를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요. 리튬과 흑연, 구리 중에서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특별한 조건은 아니네요. 공유 결정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로 넘어갈 수 있는 건 흑연에 해당하는 거죠. C가 흑연이고요. 금속 결정 리튬과 구리가 있는데 채심입방 구조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꼭지점과 정육면체의 중심에 들어가는 리튬이 채심입방 구조가 되는 거고, 구리의 경우에는 꼭지점과 면의 중심에 들어있으니까 면심입방 구조가 됩니다. X는 흑연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Y는 리튬에 해당하는데 단위세포에 포함된 원자수를 묻고 있어요. 우리가 단순입방은 1개가 되고 채심은 2개, 면심은 4개가 되는 거죠. 리튬은 채심입방 구조인 거니까 2개가 되는 게 맞습니다. Z는 구리, 금속으로 금속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정인 거죠.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3번은 25도씨 일레이템에서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에 대해서 열화학 반응식 그리고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되어 있고요. 그림은 반응의 진행에 따른 엔탈피 변화를 나타내고 있어요.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묻고 있네요.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 보면 일단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가 250이죠. 지금 위쪽에 표기했을 때 이 간격을 250으로 준 거고요. 델타 H 값이 90인 거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엔탈피 차이에 해당하는 이 간격이 90이라고 제시된 겁니다. 그러면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는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160인 거죠. 160,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4번 문제 보시면 4가지 화합물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네 분자에 대해서 분자량과 기준 끓는 점이 제시되어 있네요. 기억번의 X와 Y의 대소관계를 비교하고 있는데 CH4와 pH3를 비교하면 지금 분자량이 pH3 쪽이 크기 때문에 분산력이 pH3 쪽이 큰 거고요. 분산력뿐만 아니라 지금 CH4는 정사면체 구조가 되면서 무극성 분자예요. 근데 pH3는 P에 들어있는 비공유전자쌍을 고려하면 삼각불형, 극성 분자가 되면서 쌍극자, 쌍자임까지 추가로 있는 겁니다. 분자 간임이 pH3가 확실히 큰 거고요. 그럼 끓는 점도 Y쪽이 높아지겠죠.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고 NH3에서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이 존재하냐? 그렇죠. FON과 결합한 수소가 있고 또 FON이 있다면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액체 상태에서 분자 사이에 분산력이 존재하는 화합물 4가지냐라고 물어봤는데 전체 분자에 분산력이 존재하니까 맞는 보기네요.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5번 보시면 금속 A와 B를 전극으로 사용한 전지 그리고 전자의 이동 방향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자의 이동 방향은 산화전극에서 환원전극 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또 마이너스극에서 플러스극 쪽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이 마이너스극이고 왼쪽이 플러스극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에서 산화 반응을 진행하는 거니까 B가 산화되고 A 이온이 A로 석출되는 상황입니다. 비전극은 마이너스극에 해당하는 거고요. A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환원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 반응에 역반응이 진행됩니다. 전지 반응이 진행될 때 전극 질량의 변화인 건데 A쪽엔 A가 석출되면서 증가하고요. B쪽은 녹아 나오면서 감소하고 있죠. 전체 분수값은 증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디귿 틀린 보기가 됐네요. 기억번만 맞는 보기고 답 1번입니다. 아래쪽 6번 보시면 25도씨 일레이템에서 흑연과 관련된 2가지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델타 H 값을 A라고 제시했는데 그 A가 0보다 크다. 흡열 반응이라는 거 알려줬고 묻는 것들 답변해 보면 흑연 1몰의 엔탈피가 다이아몬드 1몰의 엔탈피보다 작냐라고 물어봤는데 흑연에서 다이아몬드가 될 때 엔탈피 값이 양수예요. 그러면 델타 H 값이 양수인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흑연이 다이아몬드에 비해선 엔탈피가 작은 게 맞습니다. 니은번 다이아몬드의 생성 엔탈피가 0보다 작냐라고 물어봤는데 다이아몬드의 생성 엔탈피는 안정한 상태의 원소에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거죠. 정확히는 1몰 기준으로, 즉 개수 1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A에 해당하는 거네요.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니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탄소로 이루어진 원소들 중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가 흑연이라는 건 암기사항이에요. 다이아몬드 1몰이 완전 연소될 때 방출하는 열은 절대값을 취해서 A-B kJ냐라고 물어봤는데 1몰이 완전 연소되는 상황은 지금 흑연의 연소 반응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반응을 뒤집어서 더해주면 흑연이 상쇄가 되면서 다이아몬드의 연소 반응으로 바뀌겠네요.
즉 다이아몬드의 연소 반응에 대한 반응 엔탈피 델타 H 값은 D급번에서 요구하는 델타 H는 첫 번째 반응을 뒤집어서 더해주는 거니까 B-A kJ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 값은 연소 반응인 거니까 음수일 거예요. 근데 지금 방출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방향은 정해진 거고 크기로만 대답을 해주면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절대값을 취하는 거죠. 뭐 A-B로 표현이 되든 B-A로 표현이 되든 절대값을 취했으니까 맞는 표현입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되죠. 여기까지 해서 1페이지 간단하게 정리해봤고 이어서 2페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2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보시면 A수의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가나다 수액에 대해서 여러 자료들이 표 형태로 주어져 있고요. 가부터 다를 모두 혼합했다라고 되어 있고 이때 A수액의 몰랄 농도가 1 몰랄 농도일 때 X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A의 화학식량은 100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목표에 해당하는 1 몰랄 농도 정체를 밝혀오면 물이 1kg이라고 했을 때 A가 1몰인 거고요. A 1몰은 화학식량이 주어져 있으니까 질량으로 표현해주면 100g 상황이에요. 즉 1 몰랄 농도의 정체는 물 그리고 A의 순서로 정리했을 때 물의 질량이 A의 질량의 10배가 되면 1 몰랄 농도가 되는 거고요. 가나다를 혼합했을 때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A에 비해서 물의 질량이 10배가 되도록 해주면 됩니다. 가의 경우에 1 몰 농도에 부피가 100ml라고 되어 있으니까 곱해주면 100ml이자 0.1몰이죠. 그럼 A의 질량은 10g이 되는 거고 부피와 밀도가 주어져 있죠. 일단 오른쪽에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물의 질량과 A의 질량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A의 질량은 0.1몰이니까 10g에 해당하는 거고 물의 질량을 찾기 위해서 부피와 밀도가 있는데 밀도와 부피가 주어지면 둘을 곱해주면 되죠. 곱해주면 110g에 해당하는 거고요. 부피는 100ml이지만 전체 용액의 질량은 110g이 되는 거고 그 중에 A가 10g인 거니까 물의 질량이 100g이 됩니다. 나의 경우엔 0.5몰랄 농도 수액인 건데요. 0.5몰랄 농도면 1kg에 0.5몰인 거고 0.5몰이면 50g이에요. 50g과 1000g은 이번엔 20배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곱했을 때 20배 차이가 나도록 해주면 그게 0.5몰랄 농도가 되는 거고요. x를 이용해서 둘로 나눠 쓰게 되면 분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저는 그냥 20배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변수를 다시 바꿔볼게요. 여기를 w라고 했을 때 이쪽은 그럼 20w로 들어가는 게 0.5몰랄 농도인 거고요. 둘을 더한 게 그냥 x인 거죠. 10% 수액은 바로 그냥 암산을 해도 되겠죠. 전체 질량 100g에 10%만 A인 거니까 10g이 A인 거고 나머지 90g이 물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셋을 더해서 A의 질량의 10배가 물의 질량이다라고 해서 방정식을 풀어도 되고요. 조금 더 센스 있게는 이 첫 번째 지금 A와 물에 대해서 이미 10배인 게 보였다면 가수액의 농도가 1몰랄 농도 수액이에요. 10배가 1몰랄 농도였는데 가가 지금 처음부터 그런 상황이죠. 그럼 가는 이미 1몰랄 농도 수액인 거니까 나와 다를 더했을 때 1몰랄 농도 수액이 되도록 이 둘만 가지고 계산을 해줘도 됩니다. 저는 이 둘만 가지고 해볼게요. 그러면 20W 플러스 90에 해당하는 물의 질량이 A의 질량이 10배인 거니까요. 10배 해주면 100 플러스 10W가 되는 거죠. 이 식을 정리해주면 되고 여기서 W는 하고 정리해주면 10W가 10인 거니까 W는 1로 정리가 됩니다. W에 1을 대입해주면 전체 21g이 되는 거고요. X를 물었으니까 X가 21이고 그냥 X를 물었군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8번 보시면 온도 400켈빈에서 피스톤 1과 2로 분리된 실린더에 X기체와 Y기체가 들어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왼쪽이 그러면 400켈빈인 상황이고 나는 가에 피스톤 1을 고정하고 여기를 고정했고 온도를 T1 켈빈으로 변화시켰대요. 여기는 T1 켈빈이 됐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의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T2로 변화시켜서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 Y는 모두 액화됐다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고요. 주어진 상황을 보면 기체도 들어있고 지금 상변화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일단 왼쪽에서는 피스톤의 고정형체가 다 풀려있기 때문에 생략된 압력은 전부 다 1atm이고요. 여기도 1atm, 여기도 1atm인 상황이었고 여기서 온도를 T1 켈빈으로 바꿨을 때 Y만 놓고 오면 Y는 상변화 없이 기체만 있으니까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용해주면 되고 실전에서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들어가는 4가지 변수가 있죠. 압력, 부피, 온도, 몰수에 대해서 서로 간의 비례관계, 반비례관계를 잘 파악해서 일정한 것들 제외하고 남아있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같으면 몰수와 압력이 일정한 거니까 부피와 온도가 비례관계 있죠. 그래서 부피가 이렇게 0.9배가 되면 온도도 0.9배가 된 겁니다. 400켈빈 기준으로 0.9배인 거니까 T1 켈빈이라고 되어 있는 게 360 켈빈이 되는 거고요. 온도가 0.9배 돼서 부피도 0.9배가 된 상황.
아래쪽 X의 경우에는 온도를 이렇게 낮추는 과정에서 상변화가 일어났네요. 기체가 액체로 바뀐 상황이고,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디귿에서 물어봤는데 그냥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것도 지금은 고저항치를 물렸으니까요. 위에 Y랑은 다르게 Y는 지금 압력과 몰수가 일정하니까 온도와 부피가 비례한 게 있었다면 X 기체에 대해서 상변화를 아직 고려하지 않고요. 전부 X 기체로 있는 상태에서 부피가 일정한 가운데 온도만 낮췄다라고 해주면 압력과 온도가 비례한 게 있기 때문에요. 온도를 이렇게 0.9배 해주면 X 기체로 유지되는 상황이었다면 기체의 압력이 0.9atm이 돼요. 네, 이건 전부 기체일 때의 상황인 거고, 만약에 상변화가 없었다면 0.9atm이 돼야 되는데 0.9atm을 유지하지 못하고 같은 온도 부피에서 지금 0.6atm까지 압력이 줄었다는 건 3에서 2로 준 거죠. 압력과 비례하는 몰수가 지금 3에서 2로 준 겁니다. 3 중에서 그럼 기체는 2만 남아있고 액체로 1이 바뀌었다는 얘기니까 기체와 액체에 대해서 몰수비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몰수비이자 같은 X에 대해서는 질량비가 되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디귿을 먼저 풀었네요. 그래서 액체의 질량과 기체의 질량에 대해서는 처음에 기체로만 존재할 때 온도를 바꿨을 때 압력을 구해보고요. 그 압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3분의 2로 줄어든 건 3분의 2만 남겨놓고 나머지 3분의 1이 상태 변화를 통해서 액체로 바뀐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비율만 잘 구할 수 있었으면 이게 몰수비이자 질량비인 거니까 디귿, 지금 틀린 보기 상황이죠. 둘이 2배 차이 나는 상황입니다. 기억은 T1 켈빈에서 X의 증기압이 0.9atm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미 여기 구해진 거죠. T1 켈빈 기준으로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압력이 증기압이죠. 0.6atm입니다. 기억도 틀린 보기가 됐고, 실전이었다면 바로 넘어갔겠네요. 니은이 맞는 보기였죠. 기준 끓는 점을 묻고 있어요. 기준 끓는 점은 분자간임 또는 뭐 증기압에 관련된 자료가 나오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른쪽에서 증기압 관련 자료가 나온 거죠. 360켈빈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자리가 360켈빈이라고 했을 때 X에 대해서는 0.6atm을 기준으로 증기압이 구해진 거고요. 그래서 위쪽에 액체, 아래쪽에 기체라고 했을 때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선이 여기, 공존하는 점이 이 지점인 거죠. 근데 Y에 대해서는 360켈빈에서 1atm까지도 아직 기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에 어딘가에 1atm이 있었을 텐데 여기까지도 기체인 거니까 증기압력선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액체와 기체에 대해서 기체로 안정한 영역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같은 온도에서의 증기압이 지금 아래쪽이 X, 위쪽이 Y라고 했을 때요. 증기압이 X가 작은 거죠. 증기압이 작은 쪽에서 분자간임이 크고 끓는 점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끓는 점을 비교했을 때 역시나 예상대로요. 기억 디귿이 틀렸고 지금 니은이 맞는 거죠. X가 Y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니은번 보기와 맞는 보기가 됐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9번 보시면 물질 A의 상평형 그림을 나타내고 있고요. 표는 A의 안정한 상해수를 온도와 압력에 따라 나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P0부터 P3까지 압력이 순서대로 주어진 상태고, 안정한 상해수가 주어져 있는데 P2를 먼저 보면 되겠네요. 안정한 상해수가 2개나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게 같은 압력에서 두 지점이죠. 같은 압력이라면 이렇게 수평선을 그려야 되는데요. 이때 두 지점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P2의 경우에는 삼중점보다 높고 P3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니까요. 뭐 이쯤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여기를 P2라고 해주면 각각의 온도가 T1과 T2가 되는 거고요. 물론 어느 쪽이 T1, 어느 쪽이 T2인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P1을 보면 같은 T2라는 온도에서 P1에서도 안정한 상해수가 2개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오른쪽이 T2라고 했을 때는 지금 안정한 상해수가 온도를 고정해주면 세로선을 보는 건데 세로선에서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T2를 그러면 왼쪽으로 했을 때 두 군데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T2가 지금 왼쪽인 상황이네요. 지금 여기가 T2인 거고요. 이쪽이 T1에 해당하는 거고, 이렇게 세로선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T2를 기준으로 해서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안정한 상해수가 2개가 됐으니까요. 이 지점의 압력에 해당하는 게, 여기의 압력이 지금 P1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P0, P1, P2, P3의 순서인 거고 온도도 다 찾은 상황이죠. T1은 0.0098보다는 높은 온도인 거니까 기억 맞는 보기가 됐고요. P1은 삼중점 압력보다는 낮은 압력인 거니까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번은 T2를 기준으로, 즉 왼쪽을 기준으로 P1과 P2의 중간 정도의 압력, P1과 P2의 중간 정도의 압력이라면 뭐 이쯤이 될 테고요. 여기는 T2를 기준으로 압력이 중간에 들어간다면 고체로 안정한 영역이에요. 안정한 상황 고체이다.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됐네요.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가 됐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오른쪽 10번 보시면 물질 가부터 다의 전기분해 실험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NaCl 용융 상태, 액체 상태와 수액 상태, 그리고 물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도 경우의 수를 줬죠. H2와 Cl2 중에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환원되기 쉬운 경향이 주어져 있고, 물과 Na 플러스 중에서 물이 더 환원을 잘하죠. 물이 환원해서 수소 기체가 나오겠죠. 전기분해한 결과 각 전극에 생성된 물질인데, 일단 수소 기체의 경우에는 물이 전기분해돼서 나오는 건데요. 물에서 가지고 있던 수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에서 0이 되면서 지금 환원한 거예요. 전기분해 과정에서 환원 반응은 마이너스 기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소 기체는 마이너스 기에서 생성될 수 있는 거고, Cl2의 경우엔 Cl-에서 나온 거죠. Cl-, 즉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인 거에서 0인 걸로 바뀐 거니까 산화수가 증가하면서 산화하는 거고요. 전기분해에서 산화는 플러스극 쪽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으로 제시되면서 H2와 Cl2 중에 기억과 니은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전극 부호만 가지고 대응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극 쪽에서 나오는 게 수소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금 수소 기체가 나와야 되는 거고, 플러스극 쪽에서 산화되면서 나온 게 염소 기체, Cl2 기체가 됩니다. 그러면 나의 경우에는 Cl2도 나오고 H2도 나오는 거니까요. 물도 있어야 되고 NaCl도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경우가 NaCl 수액 상태가 되는 거고, 나머지 Cl2를 포함하고 있는 건 NaCl 용융 상태가 되는 거고요. 액체 상태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물이 들어가면서, 문제에서 묻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나머지를 다 채운다라고 했을 때는요, 물을 전기분해했을 때 플러스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나오게 되고, NaCl 용융 상태, 액체 상태라면 Na 플러스와 Cl-만 전기분해에 참여 가능하니까요. 마이너스극에서 환원되는 건 Na에 해당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 조건은 암기를 보통 하고 있는 게 좋고, Na 플러스와 물이 경쟁했을 때 물이 이기기 때문에요. NaCl AQ에서 Na 플러스 물이 경쟁했지만 실질적으로 환원 반응에 참여한 건 물이 환원해서요. H2 기체가 생성된 거죠. 동그라미 기억은 H2에 해당하는 게 맞죠? 기억 맞는 보기가 됐고, 니은번 나의 전기분해 반응에서 0에서 t초 동안 진행이 됐을 때 생성된 물질의 양을 니은과 기억에 대해서 비교하라고 되어 있네요. 전기분해든 화학전지든 기본적으로 산화하는 반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전자의 이동이에요. 전자 이동이 동일하다. 산화하는 반응에서 주고받은 전자수가 같아야 되고요. 그래서 전자의 개수를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에서 이동한 전자수를 맞췄을 때 그때 생성되는 물질에 대해서 비교해주면 되는 거고요. 전자의 이동은 산화수 차이에 이동한 원자의 개수를 곱해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지금 H2의 경우에는 H2O에서 시작을 한 거죠. H2O에서 H2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산화수를 보면 플러스 1에서 시작해서 0이 되면서 산화수가 1 차이 나는 상황이에요. 그런 게 H2 1몰 기준으로는 H 원자가 2개, 그러면 H 원자 1몰 또는 H2 분자요. H2 분자 1몰 또는 H2 분자 1개 기준으로는 H 원자는 2개인 거고요. 근데 산화수는 원자 기준으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산화수 차이가 1만큼 나는 상황에서 이동한 원자가 2개라고 했을 때는 이전자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H2 1몰 기준으로는 이전자 반응에 해당하는 거고, Cl2도 비슷한 상황인 게요. Cl2는 Cl-에서 전기분해해서 Cl2로 바뀌어야 되는 건데 산화수가 마이너스 1에서 0인 거니까 Cl 원자 1개 기준으로는 이동한 전자수가 1이지만 산화수 차이가 원자 하나당 이동한 전자수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Cl2를 기준으로 해서 Cl2 1몰 기준으로는 Cl 원자는 2몰인 거니까요. 이동한 전자수도 2몰 기준이 돼요. 그래서 Cl2 분자와 수소 분자, 그러니까 염소 분자와 수소 분자를 고려했을 때요. 분자 하나당 전자는 2개씩 이동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전자수를 맞췄을 때 개수를 확인하게 되는데 전자수를 동일하게 맞췄을 때 개수가 동일한 거니까 H2와 Cl2도 동일한 양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는 2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같은 상황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니은번 틀린 보기가 됐고, 디귿번 다는 물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다가 아니라 지금 가에서가 물인 거죠. 디귿 틀린 보기가 됐네요. 기억번만 맞는 보기가 됐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11번 보시면 약산 HA의 이온화 반응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HA와 NaA, Na 플러스는 실질적으로 역할이 없으니까요. 약산과 짝염기를 혼합해서 완충유액을 만든 거죠. 가 나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산염기에 대한 몰농도 pH가 주어져 있는데 둘을 보자마자 바로 Ka 값이 떠오르셨을 거예요. Ka 값의 경우에는 항상 제가 산염기 비율과 수소이온 농도,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가 들어가고 산염기 비율이 들어가게 됩니다. HA와 A-의 비율이 들어가고요. 이건 같은 수액이라면 농도비이자 몰수비 다 똑같은 거죠. 원칙은 이렇게 농도로 정의가 되는 게 평형상수긴 하지만
같은 수액 안에서 농도비가 그대로 몰수비이기 때문에요. 그냥 항상 읽을 때는 수소이온 농도와 그냥 산염기 비율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산염기 비율이 2가 되고 거기에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5승인 거니까요. Ka 값이 바로 정리가 되죠. Ka 값은 2에 10의 -5승을 곱해서 2 곱하기 10의 -5승이 되고 아래쪽 나에서도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Ka 값은 유지가 돼야 되니까요. 똑같은 수소이온 농도 10의 -5승을 가지고 있다면 산염기 비율이 2가 나와야 돼요. 산염기 비율이 2가 나오기 위해선 A 자리가 0.2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억번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니은번은 가의 1몰 농도의 NaA 수액 10ml를 첨가했을 때 pH가 5.0보다 작아지냐라고 묻고 있어요. A-를 더 넣은 거고요. A-를 넣게 되면 둘 중에서 이 산염기 비율이 증가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산염기 비율이 증가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Ka 값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수소이온 농도는 감소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수소이온 농도가 감소한다? 그럼 pH는 높아지는 쪽으로 움직이겠죠? 5.0을 기준으로 그것보다 커져요. 단순히 염기를 첨가했기 때문에 사실 완충의 상황에서는요, 산이 있고 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산을 첨가하면 pH가 낮아지고 염기 형태를 첨가하면 pH가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Ka 값을 보면서 우리가 A-를 첨가했을 때 산염기 비율이 커지게 되고 그럼 수소이온 농도가 작아지면서 결과적으로는 pH가 높아진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하셔도 돼요.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됐고, 디귿번은 나의 1몰 농도의 HCl 1ml 첨가했을 때 A-와 HA의 농도 B가 2배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는데 지금 2배인 상황이고요. 이렇게 2배를 보이고 있었는데 여기에 산을 첨가하면 어떻게 되냐? 얘도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가 완충유에게는 강산을 첨가하면 염기가 반응해서 산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강산을 첨가하면 산이 늘어나고 강염기를 첨가하면 들어있는 산이 반응해서 염기로 바뀌기 때문에 강염기를 첨가했을 땐 염기가 늘어납니다. 지금 산을 첨가했기 때문에 산이 늘어나는 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A-는 줄어들고 HA가 늘어나면서 얘가 얘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2배 차이를 보이고 있었지만 A-는 줄고 HA는 늘기 때문에 2배보다는 작은 상태가 되면서 부등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기억번만 맞는 보기가 됐네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마지막 문제네요. 2페이지 마지막 문제죠. 물 100g에 A고체와 B고체를 함께 녹인 수의 가부터 라에 대해서 끓는 점 오름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어요. 끓는 점 오름은 당연히 몰랄 농도와 끓는 점 오름 상수, 몰랄 오름 상수의 조합이고요. 지금처럼 용매가 물로 동일한 상황이라면 몰랄 오름 상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몰랄 농도에 비례하는 거고, 이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인 건데 물 100g이라고 해서 용매의 질량을 고정해 줬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몰랄 농도에 비례하는 건 다시 한번 용질의 몰수예요. 그래서 비율 관계만 놓고 보면 끓는 점 오름이라고 표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몰랄 농도에 대한 관계를 줬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지금처럼 용매의 질량이 일정할 때는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에 대한, 들어있는 입자의 몰수에 대한 비율 관계를 제시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A의 질량과 B의 질량에 대해서 비율 관계를 제시하고 있고요. 끓는 점 오름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를 보면 K로 동일한 거니까요. 들어있는 용액의 몰랄 농도가 동일하고 A와 B의 몰수합이 동일한 상태인 거죠. A와 B의 몰수합이 동일하다. 그러면 A의 질량에 대해서 A 9A인 거니까 A는 지금 1대 9로 들어있는 거고요. B의 질량에 대해서 9대 1인 거니까 B는 9대 1로 들어있는 상황인 건데 전체 몰수가 유지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일부러 색깔을 달리해서 쓴 건 A가 1대 9인 건 맞고 B가 9대 1인 건 맞지만 위아래를 놓고 봤을 때 A와 B가 이렇게 1대 9인 거는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건 스케일을 맞추는 과정에서 이렇게 전체 총합이 일정할 때는, 즉 전체 총합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쪽이 증가할 때 다른 쪽도 그만큼 감소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지금 1에서 9로 8만큼 증가했죠? 그럼 전체 몰수가 유지되려면 아래쪽도 8만큼 감소해줘야 됩니다. 지금 근데 우연히 맞았네요. 만약에 이게 9와 1이 아니고 8의 차이를 보여줘야 되는데 뭐 4밖에 차이가 안 났다. 예를 들면 뭐 5고 1이었다. 이런 상황이었다면 그걸 2배에서 10과 2로 바꿔주면서 8 차이를 위쪽과 동일하게 맞춰주는 형태로 자료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연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8 차이고 아래쪽도 8 차이가 나도록 맞춰주려고 했는데 이미 8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둘은 스케일을 그대로 써도 된다. 그러면 구별하지 않고 정리해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가 그럼 5, 10으로 쓸 수 있고 이 자리도 5, 5라고 쓰면서요. 전체 몰수 합이 여긴 10이고 여기는 15가 되기 때문에 전체 몰수 합이 몰랄 농도의 B이자 끓는 점 오름의 B인 거죠. 그럼 X와 Y에 대해서는 10대 15, 즉 2대 3인 상황입니다. 2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X분의 Y를 물었고 2분의 3,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2페이지까지 또 정리해봤고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3페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3페이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 보시면 25도씨 레이템에서 탄소와 메탄올에 대한 자료, 그리고 결합에너지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탄소 원자에서 흑연을 만들 때 델타 H 값이 XkJ이라고 주어져 있고 생성 엔탈피가 주어져 있는데 생성 엔탈피를 줄 것 같으면 사실 첫 번째 자료는 필요가 없어요. 생성 엔탈피가 안정한 상태 원소, 탄소라면 흑연인데 흑연에서 이 탄소 원자를 만들 때가 마이너스 X다. 그러면 당연히 흑연에서 탄소를 만들 때가 마이너스 X면 탄소 원자에서 흑연은 X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줬으면 되는데 둘 다 준 상황이 됐네요. 그리고 메탄올의 생성 엔탈피가 주어져 있고 결합 에너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합 에너지는 보통 공식으로 풀이할 때는 반응식이 하나 주어지고 반응열이 나오면요, 기체 상태를 기준으로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을 빼주거나 또는 끊어지는 결합의 결합 에너지 총합에서 생성되는 결합의 결합 에너지 총합을 빼주게 되죠. 기본이 되는 원리는 헤스의 법칙이고 전부 다 결합을 끊어서 원자 상태로 보냈다가 그 원자 상태에서 전부 결합을 다시 형성시켜서 생성물 쪽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이런 자료들을 주고 나서 6A 플러스 2B-C를 묻고 있는데요. 문제풀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 자료가 뭔가 주어진 반응열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자료 중에서 메탄올의 생성 엔탈피가 있는데 메탄올의 생성 엔탈피라는 건 안정한 상태의 원소, 탄소라면 흑연이죠. H는 H2가 될 테고 O2, 산소는 O2죠. 개수를 고려하면 이렇게 시작을 해서 메탄올 1몰을 만들 때 그 반응열이 마이너스 200일이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도 정리가 될 수 있냐면 이 반응의 반응열이 마이너스 200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어진 자료가 결합 에너지인 거니까요. 이걸 전부 다 결합을 끊어서 원자로 만들고 원자 상태에서 다시 결합을 형성시키면 돼요. 물론 흑연이 고체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흑연에 대해서는 결합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흑연을 그냥 원자 상태로 바꾸는 이 첫 번째 반응의 역반응을 쓴 겁니다. 전체를 그래서 경로를 바꿔서요. 전체를 바로 생성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전부 원자로 바꿨다가 그 다음에 생성물로 바꿔볼게요. 원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흑연은 C 원자로 바꾸기 위해서 X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죠. 마이너스 X가 들어가고요. H2는 결합 2몰을 끊어야 돼요. 436의 2배에 해당하는 872. O2는 결합 절반만 끊어주면 되는 거죠. 2분의 1몰만 끊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C가 필요하고요. 여기서 전체 원자로 바꾸는 게 여기라면 그걸 다시 결합을 형성시켜야 되죠. 이런 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CH 결합은 3몰인 거니까 3A. 결합을 만드는 거니까 빼줘야 되고요. CO 결합 1몰을 만드는 거니까 마이너스 B. 그리고 OH 결합 1몰을 만드는 거니까 마이너스 463이고 역시나 예상대로 주어진 반응열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6A 플러스 2B-C가 여기에 비슷하게 들어있네요. 정확히는 얘를 넘겨서 2배 해주면 됩니다. 일단 넘기기만 해보면 3A 플러스 B 마이너스 2분의 C가 되고요. 마이너스 201은 넘겨주면 201이 여기에 더해지면서 1073이 되고 1073과 마이너스 463 고려해주면 610이 됩니다.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X가 있고 610이 있는 거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좌변의 2배인 거니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220이 됩니다. 마이너스 2X와 플러스 1220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14번 보시면 A와 B가 반응해서 C와 D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수는 명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온도 T에서 실린더의 A 기체를 꼭지로 분리된 강철 용기에는 B와 헬륨을 넣은 초기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꼭지를 열고 반응이 완결되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를 Y리터라고 제시하고 있고 C의 몰 분율을 5분의 1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X와 Y의 곱을 묻고 있고요. 이때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라고 했으니까 전체 기체의 부피에서 강철 용기의 부피를 빼줘야 되죠. 이 부분 주의해야 되고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한 상태에서 제시된 자료들을 보면 압력과 부피 위주로 주어져 있으니까요. 몰수의 상대값을 그냥 그대로 PV로 쓰면서 정리해 볼게요. 그럼 A는 3몰 기준으로 쓸 수 있고요. PV 값을 고려하면 2몰 기준으로 쓸 수 있고 헬륨은 2X몰 기준인 거고요. 몰수가 정확히 상대값으로 나온 거니까 그냥 편하게 풀 수 있겠네요. 3과 2라고 해주면 개수대로 반응하는 상황이죠. 2만큼 반응하고 1만큼, 2만큼 생성이 됩니다. 헬륨은 2X몰이 그대로 있었을 테고 우리한테 이 자료 써주면 되겠네요. C의 몰 분율이 5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C가 마침 1만큼 생성됐다라고 상대값으로 풀이하고 있으니까
전체 몰수이자 전체 PV 값이 5가 나와야 돼요. 전체가 5가 나오려면 A가 1, C가 1, D가 2 이것만 가지고는 4밖에 안 나오니까요. 헬륨이 1만큼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X는 2분의 1이라고 나오게 되고 남은 게 Y죠. Y의 경우엔 실린더 속 부피인데 전체가 5라는 걸 찾았고요. 이 5가 지금 PV 값에 해당하는 건데 피스톤이 고장체가 풀려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차피 1ATM을 유지하고 있을 테고 전체 PV 값 5를 맞춰주려면 부피는 5리터 상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몰수이자 우리가 몰수의 상대값을 PV 값을 이용해 쓰고 있었으니까 전체가 5라는 걸 찾았을 때 전체 PV 값을 찾은 거고 압력이 1ATM으로 고정이기 때문에 부피가 5리터라는 것도 금방 찾은 거죠. 마지막까지 주의해서 전체는 5리터고 실린더의 부피는 강철 용기에 2리터를 빼면 3리터 상황이네요. X는 그러면 2분의 1로 찾은 거고요. 여기에 표현해 볼게요. Y는 3리터로 찾은 거니까 곱해주면 2분의 3으로 정리가 됩니다.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5번은 A로부터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그리고 속도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수는 명확하게 주어진 상태에서 1차 반응이라는 것도 알려줬네요. 강철 용기에 A와 C를 넣은 초기 상태 그리고 반응이 진행될 때 C의 질량 백분율을 반응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1차 반응의 반응 시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반감기 위주로 분석을 해줘야 되고요. C의 질량 백분율이 주어져 있는데 질량 백분율이라는 게 전체 질량 중에서 C의 질량이잖아요. 근데 전체 질량은 질량 보존으로 유지가 되죠. 그럼 C의 질량 백분율은 결국 C의 질량에 비례관계에 있는 거고요. C의 질량은 당연히 C의 몰수와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걸 C의 몰수라고 생각해 볼게요. C의 몰수에 대한 상대값이라고 생각해 주면 여기서 30이 들었고 같은 3분 동안 7.5가 들었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3분이라는 간격 동안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이 4분의 1배가 된 거죠.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이 반감기를 찾기 위해서 이 세 개를 같이 보면 돼요. 반응하는 반응물의 양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 전체 몰수의 변화량도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반응물의 양이 반감기 기준으로 반감기 시간만큼 흘러갈 때마다 절반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도 마찬가지고 전체 몰수의 변화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3분이라는 시간 동안 생성되는 생성물, 지금 C죠.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이 4분의 1로 줄고 있다는 건 반응하는 반응물의 양도 3분 간격으로 4분의 1로 줄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반감기가 1.5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3분 동안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반감기는 1.5분이라는 걸 찾게 되고 그럼 문제에서 X와 Y 사이의 관계를 물었는데요. 이 자료를 그냥 써볼게요. C는 처음에 10이 있었다라고 해주면 어차피 비율인 거니까요. 그러면 30만큼 늘었다. 그러면 A에 대해 생각해보면 개수를 고려했을 때 C가 30 늘었다라는 건 개수가 2배인 A는 60을 반응해서 소모가 된 거예요. 근데 3분이란 간격 동안 A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반감기가 1.5분이었기 때문에 3분이 지나면 초기 양의 4분의 1만 남습니다. 초기 양의 4분의 1이 남을 동안 60이 반응했다. 그럼 이 정도 생각 머릿속으로 하시는 거예요. 초기 양의 4분의 1이 남으려면 반응한 건 처음 있던 거의 4분의 3이에요. 처음 있던 거의 4분의 3이 60이다. 그럼 처음 있던 건 3분의 4배에 해당하는 80이 됩니다. 검산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처음에 80이 있어야지만 60이 반응해서 20이 남을 테고요. 그래야지만 4분의 1배, 반감기가 1.5분이라고 했을 때 3분 동안 4분의 1이 되는 걸 해결할 수 있는 거죠. X와 Y의 비율은 그러면 8배 차이인 거니까요.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 6분에서의 상황을 정리해봐라. 6분에서 B의 몰 분율을 물었는데 A, B, C의 순서로 썼을 때요. A가 80이었고 B는 0이었고 C가 10이었어요. 이 몰수의 상대값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6분이 되면 반감기가 4번 지난 거기 때문에 A가 16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반감기가 1.5분인데 그렇게 4번인 거니까 A가 16분의 1, 그럼 5가 되고요. B는 개수를 고려하면 똑같이 A가 소모된 만큼 나와야 되니까 75인 거고 C는 그거의 절반 37.5가 더해지니까 47.5가 되는 거네요. 여기서 B의 몰 분율을 물은 거고 5로 나눠서 일단 비율만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비율 관계로는 1대 15대 9.5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B의 몰 분율 15가 분자로 들어가고
2배에서 정리해볼게요, 여러분. 식이 좀 귀찮으니까요. 2배에 정리해보면 30이 되고요. 분모에 들어갈 전체 몰수는 16의 2배, 32에 19를 더해주면 51이 됩니다. 51분의 32자 3으로 나눠주면 17분의 10으로 정리가 되죠. B의 몰균율은 17분의 10이다.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습니다. 마지막 디귿은 순간 반응 속도를 3분, 6분에서 비교하라고 되어 있네요. 순간 반응 속도는 이 속도식을 통해서 A의 농도에 비례하고요. A의 농도가 4배 차이 나느라고 묻는 건데, 그렇죠. 지금 반감기가 1.5분이기 때문에 3분일 때와 6분일 때는 3분 간격이죠. 그럼 반감기가 2번 지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A의 농도가 3분에서가 4배가 되는 게 맞습니다. 디귿까지 맞는 보기가 됐고,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16번 보시면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에 대해서 농도로 정의된 평형상수 A라고 제시했고요. 간은 꼭지로 분리된 강철 용기에 A와 B를, 실린더에는 A를 넣은 초기 상태라고 되어 있고, 이게 초기 상태고요. 나는 반응이 진행되어 도달한 평형 1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는 평형 상태인 거고 평형 1이라고 되어 있고요. 나에서 모든 꼭지를 열고, 여기서 꼭지를 열었네요. 고정장치까지 풀어서 평형 2에 도달했을 때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는 10L라고 되어 있고, 이거 항상 조심해야죠. 실린더만 10L인 거니까 전체 부피는 60L라고 준 거예요. 얘를 통해서 전체 부피가 60L. 이게 더 중요한 정보인 거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A, 평형상수를 구해야 되고, 압력 B에 대한 자료를 묻고 있습니다. 초기 상태가 있고요. 여기서 평형에 도달했고, 꼭지 다 열고 고정장치까지 풀어서 전체 부피가 60L인 평형에 도달했다 정도인 거네요. 일단 평형상수는 이 첫 번째 자료를 활용해 주면 되겠죠. 여기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 상황이 됐다는 건데, A는 그러면 C가 2x, 여기는 오른쪽은 x만큼 생겼는데요. 몰수가 있으니까 몰수를 정리해 볼게요. 5-2x몰이 되고, 여긴 6-2x몰이 되고, 여긴 3-x몰이 되고, 3-x몰이 되는데, 여기서 둘이 평형상수 같다라는 거죠. 부피는 30L, 이쪽은 20L 상황인 거니까 평형상수가 같다라고 했을 때 평형상수를 쓰는 방식들 중에서 몰수 따로 부피 따로 쓰는 방식으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강철 용기 중에서 왼쪽에서 구한 평형상수는 몰수가 5-2x 그리고 6-2x가 들어가고요. 분자 쪽엔 2x가 들어가고, 부피의 경우엔 30인데 항상 부피에 대해서 몰수로 평형상수를 쓰듯이 써주고요. 부피에 대해서는 지수 자리에 반응 분자수에서 생성 분자수를 빼주는 거죠. 지금은 2 빼기 1인 거니까 부피를 그대로 곱해주면 됩니다. 이 값이 강철 용기의 오른쪽에서의 평형상수는 3-x가 2번 들어가고요. x가 들어가고 부피의 경우엔 20이죠. 이 식을 정리해주면 되는 거네요. 여기서 양쪽에 x 나눠주고요. 공 하나 날려주고요. 3-x와 6-2x, 3-x의 2배인 거니까 3-x 하나 더 날릴게요. 그러면 여기 3-x로 나눠주면 2가 남는데 이 2는 얘랑 약분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정리가 됐죠. 이 3이 남아있고 2가 남아있고 3-x와 5-2x가 있으니까요. 대각선으로 곱해서 정리했다라고 해주면 이렇게 둘을 곱해서 9-3x가 되고요. 이렇게 둘을 곱해서 10-4x가 됩니다. 계산은 간단한 거였군요. x가 1이네요. x에 1 대입해주게 되면 복잡하니까 앞쪽으로 써볼게요. x에 1을 대입했을 때 3몰과 4몰과 2몰, 그리고 x에 1을 대입했을 때 2몰과 2몰과 1몰이 되는 거고, 여기서 평형상수를 구해보면 몰수로 구한 평형상수가 2 곱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에 부피 20을 곱해주면 되죠. 4분의 1과 20을 곱해서 K값은 5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A는 5라고 구하라고 하는 것 중에서 하나는 구했고요. 나머지는 압력의 비율인데 지금 P1은 아직까지 안 쓰고 있는 이 자료를 써서 고정장치와 꼭지를 다 풀었을 때의 전체 압력에 대한 거고, 1에서의 P2는 여기에서의 전체 압력에 대한 건데, 둘 다 전체 압력에 대한 건데 압력을 구해라가 아니라 압력 B인 거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압력은 V분의 nRT, 지금처럼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는 압력은 비율 관계만 놓고 봤을 때는 농도랑 비례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1에서의 P2와 최종적으로 평형 2에 도달했을 때의 전체 압력 P1에 대해서 압력비를 물었지만 저는 농도비처럼 생각해 볼게요. 농도비라고 생각해주면 P2에 해당하는 그 상황에서의 농도는 이미 구한 게 30L의 전체가 9몰이에요.
그럼 농도는 0.3 기준인 거고요. 여기는 0.3 기준으로 써주면 되죠. 제가 압력을 구한 게 아니라 농도를 구한 거고 위아래 다 기준을 잘 지켜서 둘 다 농도를 구해주면 압력비가 그대로 농도비를 이용해서 구한 결과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P1, 고정장치와 꼭지를 다 열었을 때의 상황에서 부피와 전체 몰수가 필요한데 여기서 전체 부피는 줬으니까요. A, B, C의 전체 몰수만 구해서 농도를 구해서 집어넣으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걸 다 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과정에서 전체 평형에서의 부피는 60L라는 거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ABC의 몰수 총합을 구하는 과정은 여러분이 어떻게 풀이했냐에 따라서 계산 과정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중간에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평형은 어차피 제일 안정한 곳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초기 조건이 어땠냐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A가 만약에 2B가 되는 반응이라고 했을 때 A가 1몰로 시작하든 이걸 전부 다 정반응을 시켜서 B 2몰로 시작하든 아니면 중간쯤에서 시작하든 0.5몰, 1몰이 되겠죠. 어차피 어디서 시작하든 평형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반응, 역반응 뭐 이렇게 있을 때 특히나 제가 이런 상황에서 A와 B를 같이 넣은 상황이라면 굳이 여기서 시작하지 말고 이 자리나 이 자리 한쪽으로 몰아넣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평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꼭지를 어차피 전부 다 열게 되잖아요. 다시 한번 반응식을 쓰고 해볼까요? A 플러스 B가 C가 되는 반응인데 이 마지막 평형 2는 어떤 상황인 거냐면 여기서 꼭지를 연 거죠. 그러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데 거기서 시작하기보다는 이걸 전부 다 역반응을 시켜서 처음에 A만 있는, 즉 반응물만 있는 상황으로 바꿔보면 뭐 여기서 역반응을 시켜도 되고요. 아니면 C가 없는 거니까 여기서 그냥 꼭지를 열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A가 총 9몰이 되고요. B도 9몰이 되고 C는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최종 평형에 도달하는데 60L에서 평형에 도달한 거란 말이에요. 60L가 되면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건 약간 눈썰미가 있으셨으면 이런 상황이 뭐하고 비슷했던 거냐면 지금 이 강철 용기에서 오른쪽 상황 지금 20L에 3몰 3몰이 있었죠. 그러니까 A와 B가 1대1로 있는 상태에서 부피가 주어져 있었는데 지금 9몰 9몰 몰수로 봤을 때 3배가 되면서 부피도 3배인 상황에서의 평형이죠. 그러니까 얘는 A와 B가 3몰이면서 20L에서 평형에 도달한 건데 얘는 A와 B가 몰수로 3배, 부피로 3배인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평형은 항상 농도, 즉 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농도를 통해서 평형상수나 또 반응지수 Q값이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농도를 통해서 평형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초기 농도가 동일한 상태에서 평형에 동일하게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A와 B에 대해서 몰수가 3배가 되면서 부피가 3배가 되면 같은 농도에서 같은 농도에서 시작해서 같은 농도로 평형에 도달하는 상황인 거고요. 이게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평형을 정식으로 이제 개념 설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원래는 평형에서 평형의 비방향성이라는 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형은 결정을 하는 게 농도나 사실은 압력입니다. 우리가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가 있고 압력으로 정의되는 평형상수가 있죠. 그래서 농도, 압력은 항상 같이 다닌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평형을 결정하는 건 농도나 압력이고 그래서 몰수가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몰수가 3배인 상태에서 부피를 3배로 늘리면서 농도는 동일한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한 거기 때문에 최종 평형에서의 농도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비율을 그대로 지키면서 지금 3몰 3몰로 시작해서 2몰 2몰 1몰이 됐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몰수로 봤을 때 3배, 부피가 3배가 되면서 농도가 동일했잖아요. 그럼 그 비율 그대로 지키면서 지금 A와 B가 3분의 2가 남는 상황인 거니까 6몰 6몰이 되고 C의 경우엔 3몰이 되면서요. 그러면 2몰 2몰 1몰에 여기가 20L였죠. 근데 이걸 그대로 몰수 3배, 부피 3배 한 게 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A, B, C의 농도가 같을 테고 여기서 그 농도로 평형상수를 만족했다면 여기도 같은 농도니까 당연히 평형상수가 만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 해당하는 게 평형 2입니다. 그럼 평형 2에서 우리는 농도를 구하면 되는데 60L에 총 15몰이 있는 거니까요. 60분의 15, 4분의 1이 되는 거고 4분의 1이자 0.25가 되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 중에서 A가 5인 거고요. 여기는 5분의 6으로 정리가 되니까 5가 약분되면서 6이 남는 상황.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7번 문제 보시면 약염기 X와 Y의 이온화 반응식과 25도씨에서의 이온화 상수라고 되어 있어요. 약염기라는 조건을 줬고 산이 아니라 오랜만에 염기의 이온화 상수를 줬네요. 25도씨에서 0.1몰 농도 X수액 그리고 X몰 농도 Y수액에 각각 2X몰
염산을 혼합해서 만든 수액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농도가 있기 때문에 표시는 따로 안 할게요. 수액 가부터 라에 대한 자료이다. 수액 가에서 이 비율 관계를 제시했고 다에서는 y라고 해서 우리한테 구하라고 했네요. 처음에 이 자료를 잘 해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같은 수액에서는 농도비가 몰수비인 거니까요. 그냥 몰수비처럼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약염기나 약산의 반응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짝으로 바뀌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X가 반응을 통해서 염산과 반응해서 XH 플러스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원래 있던 거에서 이제 바뀐 것까지 다 더해주면 이 분모에 들어가는 값이 X와 X가 염산과의 반응을 통해서 바뀐 게 XH 플러스잖아요. 그럼 둘을 더해주게 되면 초기에 있던 전체 X에 대한 거하고 같은 값을 갖게 돼요. 비율 관계만 따질 때는 지금 이게 헷갈리니까 제가 이쪽 오른쪽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게 처음에 잘 보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았거든요. X와 XH 플러스와 분자에 X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농도라고 주어져 있지만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농도비자 몰수비. 그럼 몰수비처럼 생각하면서 X의 몰수, XH 플러스의 몰수, 그리고 X의 몰수에 대한 비율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어차피 농도비가 같은 수액에선 부피가 동일한 거니까 몰수비가 되는 거고. 근데 이 분모를 잘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분모가 원래 있던 X에서 일부는 염산과의 반응을 통해서 XH 플러스로 바뀌게 돼요. 항상 약산, 약염기의 반응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5개념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뀌는 반응이라고 생각하면서 X에 H 플러스가 붙어서 XH 플러스로 바뀐 거죠. 그럼 이 둘을 더한 게 초기에 있던 전체 X에 대한 값이 됩니다. 원래 있던 X가 있었을 테고 일부 바뀐 게 있을 텐데 남아있는 X와 이건 남아있는 X 그리고 산염기 반응을 통해서 바뀐 X가 XH 플러스의 모습으로 바뀌었을 텐데 그걸 둘을 더해주게 되면 초기에 있던 전체 X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위쪽의 X는 반응하지 않고 남은 X에 대한 거죠.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처음에 해석하셨으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전체 X 중에서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X에 대한 비율이에요. 전체 중에서 반응하지 않고 남은 게 5분의 4. 그럼 전체 X 중에서 반응한 건 5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으면 사항 파악이 조금 더 빨랐겠죠. 아래쪽을 보시면 0.1몰 농도 X라고 되어 있는데요. 밀리몰 단위로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100ml에 10ml몰이 있었죠. 근데 가에서 전체 중에서 5분의 4가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다. 그럼 10 중에서 8은 남아있고 2만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럼 들어온 염산이 2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전체 10 중에서 2는 XH 플러스로 바뀌고 X가 8만큼 남아서 요 자료가 5분의 4 비율을 만족하게 되죠. 그럼 20에 2라고 했으니까 0.1몰 농도, EX가 0.1몰 농도 상황이고요. X는 그러면 0.05몰 농도 상황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 아래쪽은 몰 농도가 정확히 나온 상황인 거니까 자료 정리가 되겠네요. 똑같이 10으로 들어가고요. 이 자리엔 20에 5가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럼 반당량점 상황이죠. 약염기에 강산을 집어넣는데 절반만 바꾼 거니까요. X와 XH 플러스가 1대1로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때 pH가 주어져 있죠. 우리가 반당량점에서의 pH는 기본적으로 pKa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는 XH 플러스의 Ka 값을 먼저 구하게 되고요. Ka 값은 항상 강조하지만 수소이온 농도와 산염기 비율, 지금 같으면 XH 플러스와 X에 대한 비율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9승에 산염기 비율이 지금처럼 반당량점 이체에서는 1대1이에요. 그래서 Ka 값이 10의 9승이라고 나온 거고, 그러면 KB 값은 곱해서 KW 값을 만족해야 되니까요. 10의 9승이라고 했을 때 알파 자리는 10의 5승으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 정리를 해준 거고, 아래쪽도 정리해 볼게요. X 0.05몰 농도 상황인 거니까 이 자리는 5가 되는 거고요. 0.1몰 농도 상황이라면 2가 되고 이 자리는 5가 됩니다. 그럼 먼저 여기부터 정리해야 되는데, 이 자리는 그러면 당량점 위치가 되네요. 약염기가 5가 있었는데 강산 5를 집어넣어서 당량점 위치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뭐랑 동일한 거냐면 그냥 YH 플러스를 녹인 상황, 약산을 녹인 상황이 되는 거고, 약산이 얼마나 있냐라고 했을 때 150에 5만큼 있겠죠. 부피는 150이 되고 5mm몰 있었는데 5mm몰을 다 바꿨으니까 5mm몰이 들어가면서 150분의 5이자 30분의 1몰 농도 상황이 됩니다. 그럼 약산을 이렇게 녹였다라고 해주면 이때 수소이온 농도는 우리가 공식처럼 기억하고 있죠. 루트의 C 곱하기 KA 형태로 정리가 되고요.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5승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안쪽에서는 루트를 취하기 전에 10의 -10승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초기 농도가 30분의 1로 주어져 있으니까 Ka 값은 일단 3이 있어야 되고, 잘 안 써지네요. Ka 값 3이 있어야 되고 10의 -1승밖에 없으니까요. 10의 -9승까지도 커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Ka 값이 3 곱하기 10의 -9승이 되고요. 이제 여기 정리해 볼게요. 곱해서 10의 -14승이 되도록 해주려면 3분의 1이 있어야 되고 10의 -5승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둘을 곱했을 때 3 없애줄 수 있고 10의 -14승을 맞춰줄 수 있는 거죠. 구하라는 것들 거의 구한 것 같아요. 일단 알파분의 베타를 물었는데요. 알파분의 베타는 10의 -5승 약분되면서 3분의 1만 남습니다. 이 값은 3분의 1이 되고요. 이제 y만 구하면 되죠. y의 경우엔 여기에 있었어요. y와 yh 플러스 y에 대한 건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분모를 전체, 그러니까 초기의 y 전체량이라고 생각해주고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y라고 생각해주면 편하죠. 지금 5 중에서 2가 반응하면 반응하지 않고 남은 건 5분의 3입니다. 전체 5 중에서 2 반응하고 3이 남았다. 또는 여기에 직접 비율로 표시할 때는 5 중에서 강사를 이만큼 집어넣으면 얘가 이만큼 생기는 거예요. 5 중에 2가 생겼으니까 3의 비율로 반응하지 않고 남은 y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5분의 3이라고 해도 되죠. y는 5분의 3이 되고요. 둘을 곱해주면 3은 약분되면서 5분의 1로 정리가 됩니다.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산용기 파트는 제가 중간중간 계속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좀 직관적인 해석이 중요해요. 특히나 약산, 약염기가 강염기나 강산과 반응할 때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자료들이 주어졌을 때 그냥 무턱대고 뭔가 숫자를 집어넣기보다는 자료들이 갖는 의미도 좀 정성적으로 파악을 해주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나 하시겠지만 몇 번 계속 같은 방식으로 연습하다 보면요, 여러분도 실전에서 좀 효율적인 방식으로 풀이가 가능할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3페이지 정리해 봤고요. 좀 쉬었다가 마지막 남아있는 4페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4페이지에 남아있는 세문항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 보시면 A로부터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 개수를 보면 전체가 명확하게 제시된 상태고, 가는 온도 T에서 실린더에 A 기체가 들어있는 초기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나는 반응이 진행되어 생성된 B의 질량과 실린더 속 기체의 밀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기억 자리에서 A 기체의 몰 분율을 묻고 있습니다. 일단 질량이 주어진 상태에서 밀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질량을 밀도로 나눠서 부피에 대한 자료를 찾으면서 시작할 수 있는데, 처음에 질량이 40g인데 지금 밀도가 분수 형태로 제각각으로 세 자료가 주어져 있고, 이 상태에서 이 수치들을 그대로 쓰려고 하니까 좀 분수가 나오면서 너무 복잡해지는 상황이에요. 이때 구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기억 자리에서 어차피 A의 몰분율, 즉 전체 몰수 중에서 A의 몰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대한 거니까 정확한 몰수를 구하기보다는 우리가 편한 상대값으로 시작해서 몰수 비 정도만 잘 정리하면 되는 거 같죠? 그럼 저는 질량을 40g으로 쓰니까 좀 불편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지금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 질량을 그냥 일정하다 정도만 잡고 기체의 밀도를 이용해서 부피 B 정도만 우리가 상대값으로 조금 더 편한 숫자로 바꿔볼게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질량이 일정한 상황으로 정리해주면 분자가 일정한 상황으로 정리해주면 되고요. 그럼 분자의 값을 맞춰서 분모를 봤을 때 그게 부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분자를 같은 값으로 정리해보면 4와 6과 9라고 했을 때 36으로 최소 공배수로 정리해주면 되겠죠. 36으로 정리해주게 되면 분자를 36으로 바꿨을 때 9배인 거니까요, 분모는 45가 되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의 부피를 그냥 45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36으로 바꿔주려면 6배죠. 그럼 기억 자리의 부피는 42. 36으로 바꾸면 4배인 거니까 이 자리는 40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기체에 대해서 부피이자 몰수에 대한 상대값을 구한 거고요. 그럼 기억 자리에 대해서도 전체 몰수에 대한 상대값을 구한 거니까 이때 A만 찾아내주면 되는 거거든요. A를 찾기 위해서는 지금 이 부분 또 보면 되겠죠. B의 질량이 2분의 5가 있는데 이게 전체 기체의 부피라고 했을 땐 전체 기체가 반응이 진행되면 분명히 A, B, C가 같이 존재하면서 혼합기체 상황인 건데 초기에는 A만 있다는 걸 자료를 줬었거든요. 그러면 B의 질량이 지금 2분의 5 주어져 있는데 B의 질량이 0일 때까지 같이 생각해 볼게요. B의 질량이 0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0에서 시작해서 B가 2.5g 생기고 또 2.5g 생기고 이런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항상 반응의 선형성이라고 해서 반응 과정에선 세 개가 항상 같이 다니게 돼요. 반응하는 반응물의 양,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 전체 몰수의 변화량, 이 셋이 같은 비율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초기에 시작해서 B가 2.5g 생기고
또 한 번 같은 양 반응해서 2.5g 생긴 거죠. 그러니까 B의 양이 지금 B의 질량이 여기하고 여기 2배 차이라는 걸 이용해서요. 한 번 생기고 그만큼 더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이 같은 양으로 2번 반응했다면 전체 몰수의 변화량 그리고 반응한 반응물의 양도 같은 방식으로 2번 반응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일단 전체 몰수의 변화량, 부피이자 전체 몰수의 변화량이 여기서 5만큼 는 건데, 그럼 초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초기에서 처음 갈 때도 똑같이 5만큼 늘어야 되거든요. 생성되는 B의 질량이 똑같이 2.5g, 2.5g인 걸로 봐서 여기서도 전체 몰수의 변화량을 따질 때 여기서 5였으면 여기도 5여야 됩니다. 그럼 처음 시작할 때의 전체 몰수는 35인 거고요. 근데 초기에 전체 몰수라고 쓴 게 결국엔 A에 대한 거니까 초기에 A에는 35가 있었던 거고, 기억 자리에서 전체는 42가 있는 건데 이 중에 A가 얼마 있는지에 대한 비율 관계 정도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최종 답을 내보면 42가 전체인 거고요. 그 중에 A에 대해 생각해 보면 초기에 35가 있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소모되는지를 보면 되죠. 근데 35에서 42까지 가는 동안은 전체는 7이 들었어요. 근데 개수대로 반응했을 때는 전체는 2가 듭니다. 1에서 지금 3이 되는 거니까 개수대로 반응했을 땐 2가 느는데 지금 7이 늘려면 개수의 3.5배, 개수의 3.5배 반응했다는 걸 잘 기억해서요. 개수의 3.5배 반응했다? 그럼 A는 3.5 소모가 된 겁니다. 정반응하고 있는 거죠. 35에서 3.5가 소모가 됐으니까 31.5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 자료를 정리해주면 되는 거고요. 공 하나 붙여서 약분하면서 정리해 볼게요. 5로 약분해주면 84가 되고요. 5로 약분해주면 63이 됩니다. 7로도 약분되는군요. 12가 되고 7로 약분해주면 9가 되는 거고요. 12분의 9이자 한 번 더 약분해주면 4분의 3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죠. A의 몰 분율을 물었으니까요. 4분의 3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19번 보시면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반응 속도식이 주어져 있고요. 1차 반응에 대해서 개수는 1대2로 명확하게 주어져 있고, 강철용기 가에는 A, 나에는 A와 B가 들어있는 초기 상태고요. 가하나에서 반응이 진행될 때 반응 시간에 따른 A와 B의 질량을 나타내고 있고, 가에서의 온도는 T1 켈빈, 나에서는 T2 켈빈으로 일정한 거고, 여기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겠네요. 정확히 반감기를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은 1차 반응이라는 걸 보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하나에서 반감기가 다르다는 걸 열어두고 풀어야 됩니다. 온도가 다를 가능성이 생긴 거고요. 가와 나에서 10분일 때, 20분일 때 기준으로 A와 B의 양에 대한 비율 관계가 제시되어 있고, 지금 2분의 1, 그리고 구하라는 건 T2분의 T1 곱하기 또 가하나에서 시간을 또 다르게 줬네요. 전체 압력에 대한 정보를 줬습니다. 이거는 조금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온도에 대한 비율과 압력에 대한 비율이에요. 압력비, 온도비인데 이 둘을 그냥 같이 보면 되는 상황인 게요. 가하나에서 부피는 동일한 가운데 지금 나에서가 T2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T2, 나에서가 T2고 가에서는 T1인 상황인데, 압력과 온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PV나 nRT라는 식을 생각해 보면 압력과 온도, 즉 T분의 P의 경우에는 비율 관계만 놓고 보면 R은 어차피 상수인 거니까 V분의 N, 농도와 관련 있는 거고, 이때 부피가 동일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T분의 P에 대한 비율 관계는 결국 몰수하고 비례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나에서의 전체 압력을 T2로 나눈 건데 그 T2가 나에서의 온도인 거니까 결국 이렇게 대각선으로 묶어서 정리해 보면 T분의 P에 대해서 정리하라는 것과 비슷한 거고, T분의 P에 대한 비율, 그래서 얘가 분모로 들어가면 T1분의 가에서의 전체 압력, 그리고 T2분의 나에서의 전체 압력, T분의 P에 대한 건데 T분의 P는 몰수에 비례하는 거니까요. 결국 가에서 15분일 때의 전체 몰수와 나에서 30분일 때의 전체 몰수에 대한 비율 관계를 구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두 개의 비율을 곱한 값을 그대로 얻게 됩니다. 그럼 우리 그냥 몰수에 대한 상대값 정도만 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몰수에 대한 상대값을 정리할 때 이 자료는 활용해야 될 것 같고, 시간이 10분 간격으로 주어져 있는데 반감기가 다를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주어진 자료들을 반감기 위주로 분석을 해야겠죠. 실전이었다면 반감기가 10분, 5분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주어진 자료를 만족하는 곳을 찾아 나가겠죠. 일단 가부터 정리해보면요. 가는 초기에 A만 있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10분일 때하고 30분일 때의 자료를 줬어요. A의 질량분의 B의 질량에 대한 건데, 항상 이런 분수 형태의 자료는 자료를 분수 형태로 바꿔가면서 정리해주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A는 줄어들 테니까요. 여기서 시작해 볼게요.
지금 1분의 21a 형태로 썼을 때요. a의 질량에 대해서 처음에 만약에 10분이 반감기라고 생각해주면 이렇게 분수 형태로 들어갔을 때 a의 질량이 절반이 됐을 테니까 10분 간격으로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위쪽에 b의 질량은 그럼 4a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4a에서 시작해서 10분이 반감기라면 첫 번째 반감기 동안 4a가 생겼다. 그 다음 반감기 동안은 2a가 생겨야 돼요. 그럼 6a가 돼야 되고 그 다음은 a가 생겨야 되니까 7a가 돼야 됩니다. 여기가 7a가 아닌 걸로 봐서 10분을 반감기라고 하면 모순이 생기는구나. 그럼 10분이 아니라 5분이 반감기라고 해볼게요. 그럼 10분은 반감기가 아니라 4분의 1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이제 똑같이 1이라고 했을 때 이 자리는 4분의 1로 줄어든 거니까 a의 질량이 4여야 되고 여긴 16이어야 돼요. 그럼 b의 질량이 16a였다는 얘기고요. 10분 동안 16a가 생겼다. 그 다음 10분은 4분의 1에 해당하는 4a가 생겨야 돼요. 20a가 되고 그 다음 10분은 다시 4분의 1에 해당하는 4a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a만 생겨야 되는데 a가 생겨서 21a를 잘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감기가 가는 5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나는 또 10분으로 시작하겠죠. 10분이라고 생각해주면 10분이 반감기였다면 a의 질량은 여기서 1이라면 여기는 2, 여기는 4가 됩니다. 4b가 되고 8b가 되고 이 비율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10b가 되는데요. 10분이 반감기라고 했을 때 처음 b의 질량이 4b만큼 늘었고 그 다음 10분은 절반에 해당하는 2b가 늘고 있으니까요. 나는 반감기가 10분이라고 했을 때 모순 없이 한 번에 잘 만족을 하네요. 그래서 반감기가 둘이 다를 가능성을 열어뒀었는데 정확히는 가와 나가 5분과 10분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자료를 활용해야겠죠. 가에서 20분일 때, 나에서 10분일 때 A의 양, B의 양에 대한 자료인데 가에서 20분일 때를 먼저 정리해 볼게요. 가는 A만 있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반감기가 5분이에요. 그럼 가에서 20분이 흘렀다는 건 반감기가 4번 지난 거니까 A의 양이 초기 양의 16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초기에 시작할 때 A의 양을 여기쯤에 표시해 볼게요. 시작할 때 A의 양을 16과 B는 0에서 시작했다고 해주면요. 복잡하니까 그냥 위아래만 쓸게요. 지금 20분일 때의 자료를 구해야 되는데요. 20분에서 A는 1로 줄어들게 되고 B의 경우에는 A가 15 반응하면 개수를 고려하면 B는 30이 생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자리는 30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에서 20분일 때 B의 양을 30이라고 그럼 준 거고 위쪽에 들어가는 나에서 10분일 때 A의 양이 그러면 15가 돼야 됩니다. 10분일 때 A의 양 15라는 걸 찾았고요. 그럼 이 앞쪽을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 나에서는 10분이 반감기예요. 반감기만큼 지나서 절반이 남았을 텐데 그게 15인 거니까 처음 시작할 땐 30이어야 되고요. B의 양은 요 자료를 잘 챙겨 봐야겠네요. 요 자료를 놓고 보면 정리가 되는데 B의 양이 4B에서 8B로 B의 질량이 2배가 됐다는 건 B의 몰수도 2배 됐다는 거죠. 원래 있던 만큼 더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4B에서 8B로 갈 때 4B만큼 생긴 거죠. 그래서 원래 초기에 있던 만큼 10분 동안 생긴 건데 그 생긴 게 얼마냐면 A가 15 반응했으니까요. 복잡하니까 더 쓰지 않고 계산할게요. A가 15 반응했다면 B는 30 생긴 거예요. 30이 생겨서 2배가 되려면 이 자리에 원래 30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30이 생겨서 60이 되면서 이 2배 조건을 잘 만족하게 되는 거죠. 이 조건을 보면서 이 자리 채워준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이제 가와 나에서 A와 B에 대해서 초기에 가지고 있던 몰수에 대한 비율 관계를 잘 찾은 거고요. 우리 어차피 몰수에 대한 상대값이 필요했던 건데 몰수에 대한 상대값을 초기 기준으로는 잘 찾았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가에서는 15분일 때 나에서는 30분일 때 찾아보라는 건데 가에서 15분일 때를 찾기 위해서요. 가에서 0일 때하고 15분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0일 때를 기준으로 또 가에서 15분 맞죠? 15분일 때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가에서 초기에는 16과 0이었어요. 근데 15분이 지나게 되면 이번엔 반감기가 3번 지난 거니까 A는 8분의 1로 줄어서 이만큼 남고요. A가 14 반응했다면 B는 개수를 고려하면 28이 생겨서 더해주면 30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나에서 20분일 때가 필요한 거죠. 0에서 20분이 지났다.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잘 찾았어요. 30과 30에서 시작했습니다. 20분이 지나게 되면 죄송해요. 나에서 30분이네요. 나에서 30분이 지나게 되면요. 여기도 반감기가 3번이군요. 10분이 반감기였으니까요. 반감기가 3번 지나는 상황이고 그럼 똑같이 8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30을 기준으로 8분의 1이면 8분의 30이자 4분의 15가 남는 거네요.
그럼 이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를 구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4분의 120에서 4분의 15인 거니까 4분의 105 반응해 준 거잖아요. 그럼 4분의 105 반응했다 라고 해서, 그럼 여기는 4분의 2배 해주면 4분의 210이 늘어난 거죠. 그럼 4분의 120과 4분의 210인 거니까 4분의 330 더해주면 4분의 345,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고, 실전했다면 뭐 저는 여기를 이렇게 풀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도 보여드렸는데, 실전했다면 여기까지만 찾은 다음에요, 4분의 105 반응했다는 걸 찾은 다음에 개수를 보면서 이 반응은 A가 1 반응하면 전체 1 증가하는 반응이에요. 전체가 1 증가하잖아요. 근데 A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A가 1 반응했을 때 전체도 1 증가합니다. 즉 A가 반응한 만큼만 증가하는 거예요, 전체는. 그럼 A가 4분의 105 반응하면 전체도 4분의 105가 증가해야 되거든요. 그럼 전체 값은 처음 시작할 때는 4분의 60이자 4분의 240이었으니까 여기에 4분의 105를 늘려서 4분의 345라고 계산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든 가와 나에 대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시간에서의 몰수에 대한, 전체 몰수에 대한 비율 관계는 구한 거고요. 분자 쪽에 지금 나가 들어가야 되죠. 나가 분자 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분자 쪽에 345가 들어가고 부모 쪽엔 4분의 120, 120이 들어간 상태에서 약분해 줄게요. 5로 약분해 주면 24가 되고요. 5로 약분해 주면 69가 됩니다. 3으로 한 번 더 약분이 되죠. 8이 되고 3으로 약분해 주면 23이 되면서 8분의 23 형태로 정리가 되네요. 8분의 23,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오른쪽 마지막 문제네요. A기체와 B기체가 반응해서 C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그리고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라고 되어 있고요. 온도 T켈빈에서 꼭지로 분리된 실린더, 가와나의 초기 상태라고 되어 있고, T켈빈에서 반응이 진행돼서 도달한 표형1, 여기서 표형 1이 생긴 거고, 열어서 도달한 표형이 온도를 6분의 7로 변화시켜서 도달한 표형 3이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들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게 초기 상태고요. 개수가 명확하게 주어진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평형에 도달한 게 이거고요. 꼭지를 연 게 평형 2가 되는 거고, 온도를 바꾼 게 평형 3에 대한 거예요. 실린더 속 밀도 자료를 줬고요. 질량이 있으니까 밀도 자료는 부피 구할 때 쓰라는 거죠. X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이 X, B와 A는 평형상수에 대한 건데 평형상수의 비율이라고 인지하면 좋겠죠. 자료 정리를 해보면 개수가 명확한 상태에서요, 질량, 밀도를 통해서 부피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괄호한 조건을 통해서 RT 값을 정확히 준 게 아니에요. 즉 압력도 PATM으로 가려놓은 상태에서 다른 정확한 몰수로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A나 B를 직접 정확히 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A를 구해라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A와 B의 비율을 구하라고 한 거고요. 그럼 몰수에 대한 상대값을 좀 내가 기준을 잡고 편하게 잡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압력을 그냥 어차피 압력을 이용해서 뭔가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1ATM으로 둔 상태에서 PV 값을 그냥 몰수라고 해볼게요. 이런 약속은 내가 한번 정하면 내가 중심을 잘 잡고 그거에 맞춰 자료 정리해야 돼요. 저는 온도 T에서, 온도도 바뀌니까 온도도 고정을 해야겠네요. 온도 T에서 PV 값을 몰수처럼 생각하면서 먼저 정리해 볼게요. 그럼 B가 10몰 기준으로 여기에 있고요. 똑같은 4g인 거니까 10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전체가 30이어야 되니까 여기는 20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몰수를 가지고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시작해서 실린더 가속 기체의 밀도를 줬는데 2번을 먼저 줬네요. 2번은 꼭지가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질량은 총 28g, 질량을 밀도로 나눈 게 부피인 거니까요, 여기서 일단 부피를 구해보면 28g을 얘로 나눠줘야 되죠. 그럼 이거 뒤집어서 곱해주면 49분의 80을 곱해주면 되고, 7로 약분해주면 4와 7이 되면서 7분의 320이 되네요. 7분의 320 리터가 된 겁니다. 계산을 좀 귀찮게 줬네요. 7분의 320 리터. 그러면 압력은 1ATM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쓰고 있는 몰수로 7분의 320 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7분의 320 몰 기준으로 써주려면 지금 전체는 7분의 280이기 때문에요. 7분의 280에서 시작해서 초기 조건이죠. 여기서 7분의 320이 됐다라는 건 초기 조건을 기준으로 7분의 40만큼 전체 몰수가 된 겁니다. 초기 몰수를 기준으로 지금 역반응, A가 없기 때문에 역반응을 하는데 개수대로 반응했을 때는 1밖에 안 느는데 지금 7분의 40이 늘려면 개수의 7분의 40배죠. 이런 건 좀 계산이 귀찮기 때문에 내가 좀 실수하지 않도록 집중하면서요, 한 번에 잘 써야겠네요.
지금 2번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2번 상황에서 A, B, C의 몰수를 쓸 때요 7분의 40이라는 걸 잘 기억해서 개수의 7분의 40배 반응이에요. 그럼 역반응을 통해서 개수의 7분의 40배 A는 7분의 80이 생성이 되고 B는 7분의 40이 생성이 돼요. 근데 원래 7분의 70이 있었으니까 7분의 40만큼 죄송해요. B는 꼭지가 열려 있는 거죠. 그럼 7분의 140이 있었으니까요 7분의 40만큼 늘어났다라고 했을 때는 7분의 180이 됩니다. 지금 2번 상황은 꼭지가 열려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분의 280을 기준으로 처음에 몰수를 썼던 거고요. 그럼 B도 20에서 시작해서 7분의 40이 는 거니까 7분의 180이 되고 C는 개수의 7분의 40배, 7분의 80만큼 소모가 돼야 돼요. 7분의 140에서 시작해서 7분의 80이 소모가 됐다면 7분의 60이 됩니다. 이게 순서대로 A, B, C에 대한 거고요. 이런 A, B, C의 몰수를 기준으로 부피는 7분의 320리터. 그럼 일단 여기에서 A 값은 우리가 쓰고 있는 몰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몰수에 대한 상대값 기준으로 A 값은 먼저 구해집니다. A 값은 우리가 평형상수를 쓰는 방식 여러 가지 연습을 했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몰수로 쓰고 있는 상대값들이 복잡하기 때문에요. 비율 한번, 농도 한번 이런 식이 좋고 비율을 따질 때도 개수가 동일한 걸 묶어서 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A와 C를 묶어서요. 기체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처럼 생각하면서 A와 C는 비율만 써주고 대신 개수가 2기 때문에 제곱해줘야 돼요. B만 정확한 농도를 써주면 됩니다. A와 C를 묶어서 지금 4대 3의 비율이죠. 대신 개수가 2인 거니까 제곱해주면 16분의 9. 그래서 16분의 9라고 쓰고 정확한 B의 농도, 근데 반응물 쪽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B의 농도를 역수배해줘야 돼요. 정확한 B의 농도는 7은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요. 32분의 18, 즉 16분의 9예요. 근데 16분의 9를 역수치해서 뒤집어주면 9분의 16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값이 1입니다. 그럼 우리가 쓰고 있는 몰수의 상대값으로는 A 값이 1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먼저 구해줬고요. B자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같은 방식의 계산을 한 번 더 해볼게요. 온도를 바꾸더라도 질량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28g은 그대로 들어가고 밀도로 나누는 건데 2배 해주게 되면 56리터가 됩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게 56리터를 56몰이라고 해주면 안 되는 게요. 우린 약속을 온도 T에서의 PV 값을 몰수라고 하고 있어요. 압력은 1A템이 맞고 근데 56리터는 지금 6분의 7T에서의 상황이고요. 6분의 7T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T로 바꿔주면요. 그러니까 이게 6분의 7T가 아니라 온도를 T켈빈으로 바꿨을 때의 상황으로 생각해주면 온도가 6분의 7에서 T로 7분의 6배가 된 거죠. 그럼 부피도 7분의 6배가 되겠죠. 복잡하니까 7분의 6 계산만 할게요. 7분의 6배를 해주면 48리터가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조심해야 될 게 56리터가 실제 부피인 거고요. 이 3번 상황에서요. 그래서 평형상수 구할 땐 이 부피를 해줘야 되는 거고 몰수를 찾기 위해서 이 계산을 해준 건데 몰수를 찾기 위해선 T켈빈에서의 부피가 필요한데 56리터는 6분의 7T였고 이걸 T켈빈으로 바꾸니까 7분의 6배에서 48리터 상황이 된다. 그러면 몰수가 전체 40에서 48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3번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3번에 대해서 A, B, C의 몰수를 다시 생각해보면 이번엔 계산은 조금 더 편해졌네요. 40에서 48이 된 거니까요. 이번엔 40에서 48이 됐다. 그럼 8만큼 증가한 거고 개수대로 역반응했을 때 1밖에 안 증가하기 때문에 개수의 8배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럼 A의 경우에는 개수의 8배, 16이 생깁니다. 16을 써주면 되고요. 색깔은 이쪽이랑 맞춰볼게요. 개수의 8배로 그러면 16이 생기게 되고 B의 경우에는 처음에 20이 있었는데 개수의 8배, 8이 생긴 거죠. 28이 되고요. C는 20이 있었는데 개수의 8배, 16만큼 반응해서 4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 부피는 56리터. 여기서 B를 잘 구해주면 되겠죠. B는 하고 정리해주면 마찬가지로 A와 C를 묶어서 비율로 풀게요. 4대1, 즉 4분의 1 비율인데 개수가 2인 거 고려해서 제곱해주면 16분의 1. 그리고 정확한 B의 농도 2분의 1 몰농도인 건데 분모에 있기 때문에 뒤집어서 2배 해주면 되죠. B는 8분의 1로 정리가 됩니다. A는 1이고요. B는 8분의 1인 거니까 B분의 A라고 했을 때 이 자료가 8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A를 구해줘야 되고요. A는 실린더 가속 기체의 밀도에 대한 건데 질량은 알고 있으니까 부피만 구해보라는 거죠. 부피이자 우리가 몰수에 대한 자료를 구해주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몰수를 1ATM 기준으로 부피가 그대로 몰수가 되는 상황인 거니까요. 여기에서는 평형상수는 일단 1이라고 찾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상대값으로요. 그럼 역반응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미지수를 도입해서 평형상수를 만족한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도 되고, 근데 이게 조금 여기서 그러니까 역반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요, 10, 20에서 시작해서 역반응을 해주게 되면 A, B, C에 대해서 계산이 조금 복잡해져요. 역반응을 해서 10 마이너스 뭐 x가 미지수로 있으니까요, 10 마이너스 2y 라고 그러니까 여기 20이었네요. 20 마이너스 2y에 뭐 10 플러스 y, 이쪽의 경우에는 2y만큼 생겼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대로 계산을 해도 되는데, 이게 앞쪽에 비슷하게 16번, 여러분이 복습하실 때는 16번과 비교해 보면, 제가 16번을 풀이하면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평형은 어차피 농도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농도를 고정해 주면서, 농도를 일치시켜 주면서 자료 정리를 해서 내가 좀 더 편한 방식으로 좀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몰 1리터하고 똑같은 거는, 같은 농도는 2몰일 땐 2리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몰수하고 부피를 동일한 비율로 바꿔주게 되면, 몰수가 n배 될 때 부피도 n배 시켰다, 그럼 농도는 동일한 거기 때문에 평형의 위치를 그 상태에서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실전이었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일단 정석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정석적으로 풀이한다라고 했을 때, 방정식을 이용해서 푼다라고 했을 때 요걸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이 스케일을 10분의 1배로 줄여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아니라 10분의 1배로 줄여서 몰수를 1, 2로 바꾸고, 부피는 3리터 상황으로 생각해 주고요, 질량은 0.4g, 2g으로 생각하면서, 어차피 전체 부피나 전체 몰수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건데, 이때 10과 20으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개수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제곱 계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왕이면 간단한 숫자가 좋은 거니까 스케일을 10분의 1로 줄여서 시작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럼 어차피 30리터의 10몰이나 3리터의 1몰이나 농도는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평형에서의 농도, 평형 위치도 동일하게 구해지게 됩니다. 밀도도 마찬가지죠. 30리터에 24g이나 3리터에 2.4g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B가 1에 C가 2에 A가 0인 상태인 거고요. 복수 차원에서 앞에서 했던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도 되고요. 근데 제가 평형 파트 문제를 풀이하면서 어떤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냐면, 평형은 어차피 안정한 곳으로 가는 건데 초기에 어디에서 시작했냐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직관적으로는 좀 뭐랑 비슷하냐면, 제일 안정한 위치로 공이 떨어지는 건데요, 이 자리가 평형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공을 놔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여기서 공을 놔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위치에서 손을 놔도 어차피 평형의 위치는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정반응을 쭉 시켜서 B와 C만 있는 상태에서 역반응을 하면서 평형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여기라고 해주면요, 요 위치가 지금 여기라고 해주면 여기서 시작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걸 쭉 가져와서 쭉 역반응을 시켰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역반응을 해서 A는 2가 되고 C가 다 없어졌다면요, 개수대로 반응한 거니까 B가 2가 되고 C가 0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는 역반응을 쭉 시켜서 공을 여기에 갖다 놓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작해도 어차피 평형은 여기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시작해서 미지수를 풀어도 되고, 이 자리에서 시작해서 미지수를 풀어도 돼요. 제가 정석적으로 방정식을 이용해서 뭔가 마지막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여기서 시작하든 여기서 시작하든 결과적으로 계산이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서도 관계가 없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왼쪽 끝에서 시작하는 거하고 오른쪽 끝에서 시작하는 것 중에서 한쪽이 압도적으로 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 더 계산이 편한 쪽이 어디일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습관이 있으면 좋아요. 저는 뭐 결과적으로 동일하다는 것도 보여드릴 겸 그냥 여기서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서 시작해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모습을 구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러면 y만큼 반응해서, 좀 복잡하지만 여기 써볼까요? 정반응으로 y만큼 진행했다면 2-2y, 여기는 2-y가 되고, 여기는 2y만큼 생기면서 전체 부피이자 몰수가 4-y가 되는 거고요. 각각의 몰수는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에서 평형상수 2를 만족해야 되는 거죠. 이쪽이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평형상수 써볼게요. 평형상수는 2를 만족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몰수 따로 부피 따로 쓰는 방식으로 평형상수 써볼게요. 제가 비율 그리고 농도로도 썼었지만 전체적으로 다 많이 쓰이는 거니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몰수로 평형상수를 쓰고 그다음에 부피만 따로 써주는 방식도 괜찮죠. 만약에 몰수로 평형상수 쓴다라고 했을 때는 분모에 들어가는 게 2-2y의 제곱, 그리고 2-y가 들어가고요. 분자 쪽으로는 2y 제곱해서 그냥 한 번에 쓸게요. 이건 4y 제곱이 들어가고, 여기에 부피는 4-y인데 지수로 들어갈 거는 반응 빼기 생성, 그러니까 반응 분자수에서 생성된 분자수를 빼주면 1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대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물론 앞에서 이렇게 계산할 때 했던 것처럼 비율 한 번, 농도 한 번 해도 똑같은 식이 얻어져요. 저는 연습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몰수 따로 부피 따로 쓸 수도 있고 비율 따로 그리고 정확한 농도 따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둘 다 가능한 방식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둘 중에 지금은 뭐 둘 다 편하기 때문에요. 몰수 따로 부피 따로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 자료를 정리해 주는 거고 뭔가 3차 방정식이 나오고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자료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는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제가 일단 분자 쪽을 정리해 볼게요. 분자 쪽은 4y제곱을 곱해줬다라고 해주면 마이너스 4y 세제곱이 되고 곱해주면 16y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넘어가서 등호로 정리해주면요. 얘부터 전개해주면 4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4 형태로 정리가 되고요. 여기에 2-y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우변만 2하고 마이너스 y를 곱해볼게요. 마이너스 y를 먼저 곱해주면 마이너스 4y 세제곱 플러스 8y 제곱 마이너스 4y가 있고요. 2를 곱해주게 되면 8y 제곱 마이너스 16y 플러스 8이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마이너스 4y 세제곱 마이너스 4y 세제곱 소거가 되고 16y 제곱 16y 제곱 소거가 돼요. 남는 거는 지금 넘겨주면 20y가 8이 되면서 20y가 8 그럼 y는 하고 정리해주면 5분의 2이자 0.4가 됩니다. y가 0.4가 되면서 y에 0.4를 대입해주면 이 자리 그럼 3.6이 되면서 3.6이자 3.6리터가 되는 거고요. 그럼 밀도의 경우에는 3.6리터에 2.4g이죠. 만약에 이 몰수 그대로 썼으면 36리터에 24g으로 정리가 됐을 겁니다. 3.6리터에 2.4g이 되면서 약분해주면 3분의 2가 되고 x자리는 3분의 2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정확한 계산은 x가 3분의 2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x자리에 3분의 1을 넣어주면 분모의 3분의 2인 거니까 분자로 올라올 땐 2분의 3이 곱해지죠. 8을 기준으로 2분의 3배, 즉 1.5배가 되면서 12로 정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 1번으로 내줄 수가 있고요. 이 마지막 계산이 그다지 복잡하진 않은데 뭐 전개하는 과정에서 3차식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이 3차식이 나오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라고 생각하면서 뭐 조리제법을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중간에 멈추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석적인 계산으로 끝까지 밀고 들어가서 문제를 풀기는 좀 까다로웠는데 어쨌든 저는 해설을 해야 되니까 이런 정도의 계산을 통해서 정석적으로도 풀이가 가능했다는 거 보여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기들의 배열을 통해서요. 화투는 사실 문제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출제하신 분들이 보기들의 배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잘 풀이할 수 있는 중간과정 계산을 좀 줄이면서 일종의 편법이긴 하지만 보기들의 배열을 통해서 풀이할 수 있는 방식의 문제들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 문제도 지금 어떻게 접근해 보셔야 되냐면 지금 b분의 a를 먼저 구했을 때 8이고요. 여기서 이제 x로 나눠주는 형태인 거고 근데 이 x에 대해서는 밀도인 건데 지금 여기서 b하고 c만 있고 a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반응을 할 게 확실한 상황이잖아요. 역반응을 하게 되면 질량은 일정한 가운데 역반응을 통해서 기체 분자 수가 늘어나니까 부피가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부피가 늘어나긴 하는데 이때 평형에 도달하는 상황은 중간에 멈출 텐데요. 평형에 도달하지 않고 완전히 끝까지 역반응한다고 해도 즉 반응이 역반응으로 완전히 연결된다. 물론 그렇게 가기 전에 평형에 도달해요. 근데 그렇게 완전히 역반응을 한다고 해도 20, 10에서 시작해서 역반응을 끝까지 했다. 그럼 20, 20이 되면서 최대 부피가 40리터가 됩니다. 이게 일종의 최대값이자 여기까지는 못 가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30리터를 기준으로 역반응을 완전히 끝까지 해도 40인 거니까 30과 40 사이에 어디에선가 평형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40리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밀도가 지금 40분의 24 5분의 3인 거죠. 그러니까 밀도는 지금 처음 시작할 땐 0.8인데 30리터에 24g 0.8인데요. 아무리 줄어도 0.6까지밖에 못 줄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0.8에서 시작해서 평형에 도달하면 어느 값을 가지게 될 텐데 그 평형까지 가는 동안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 밀도 값이 아무리 줄어도 5분의 3, 즉 0.6까지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0.6을 대입했을 때 지금 분모에 있으니까요. 0.6을 대입했을 때 얻어지는 값, 그 값보다는 전체 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값이 작은 값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x가 아무리 작아져도 0.6까지밖에 못 작아지니까 0.6, 즉 5분의 3을 대입했을 때의 값보다는 무조건 그것보단 작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8을 기준으로요. 복잡하니까 요쯤 써볼게요. 8을 기준으로 x가 5분의 3이라고 해주면 뒤집어서 3분의 5가 되는데 3분의 5가 되면 3분의 40이잖아요. 근데 3분의 40이라고 했을 때 지금 보기들의 배열을 보면 14만 해도
이미 3분의 40보다 큰 겁니다. 그럼 집중해 보세요. 지금 요 3분의 5를 구한 게 x의 5분의 3을 대입해서 나온 건데 x가 아무리 작아져도 5분의 3이 한계였잖아요. 근데 분모가 작아지면서 전체 값은 커지게 되는데 그럼 전체는 아무리 커져도 3분의 40이 한계야. 무조건 이것보단 작아야 돼. 근데 이것보다 작은 값이 지금 보기들의 배열들 중에서는 1번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x를 구하지 않아도 이렇게 약간 부등식을 푸는 형태로도 답이 나올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보기들의 배열이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또 못 푸는 거기 때문에요. 정석적인 풀이도 익혀두시되 뭐 이런 방식으로 실전에서 풀이할 수도 있었다. 뭐 이런 부분도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4페이지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풀었냐에 따라서요. 4페이지가 다 그런 것 같아요. 18번, 19번, 20번을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냐에 따라서 좀 계산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차이 났을 것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방식들 한번 잘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까지 해서 23학년도 화학2 수능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